네, 반갑습니다. 으라차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가을쯤에 명예퇴직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대로 그냥 퇴직하면 제 가족들 그다음에 제 생계가 어떻게 될까 봐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도 그 명예퇴직이라는 걸 만약에 실제로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레버리지 ETF랑 커버드 콜로 한번 실험 삼아 운영을 해 봤습니다. 투자금은 약 8천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경과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니까 약 9개월 정도 되네요. 약 9개월 동안 이 레버리지와 퍼워드 콜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포트폴리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안정적인 배당금과 계좌의 꾸준한 성장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영상을 한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명퇴 계산기라는 걸 좀 만들어 봤어요. 커버드 콜하고 레버리지 ETF 몇 가지 종목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명예퇴직금 아니면은 나중에 진짜 정년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을 운영을 해야 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ETF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저한테 계좌의 성장과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그 ETF를 한번 골라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상장된 ETF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골고루 한번 투입을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ETF는 총 8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TQQQ,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정하는 ETF. 원래는 QLD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지수 레버리지 ETF가 어떨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라는 ETF를 했습니다. 이건 환 노출로 했습니다. 왜냐면 QLD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된 나스닥 100 지수의 커버드 콜 ETF를 좀 찾아보니까 잽큐랑 QQQI랑 GPIQ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JPEQ, 잽큐라고 하는 이 ETF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하에 GPIQ와 QQQI를 선택을 했고요. 한번 주가의 움직임과 배당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두 가지를 선택 한번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양호한 거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제가 블로그 중에 평호님이라는 인플루언서 분을 이후 추가를 해서 자주 보는데, QQI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돼서 배당 재원이 없게 되면 원금을 깎아서 배당을 준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제가 꾸준하게 가져가면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토라고 해 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관련된 ETF인데, 이거는 솔직하게 커버드 콜은 아니에요. 배당률이 거의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분배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 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배당이 높잖아요. 커버드 콜에 대한 의심이 항상 그 배당 지원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주면 7에서 8% 정도 원래 배당을 주니까 어느 정도 원배당률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위클리 옵션에 커버드 콜을 더해서 이렇게 배당을 주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ETF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조금 투자를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요것도 뭐 GPIQ나 QQQI에 100% 투자하기에는 좀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나스닥 100 커버드 콜에 한번 투자를 해본 거고요. 코스피 지수를 가장 잘 쫓아가면서 배당도 잘 주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의 대부분의 재원이 비과세 소득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선택을 했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제가 우측 상단에 영상 띄워 놓은 것처럼 코스피 지수를 가장 잘 쫓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ETF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변동 없이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 체크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작년 11월에 조회를 해 봐서 분배율을 입력을 해 봤고요. 제 투자금 8천만 원 입력했을 때 연 분배금은 1,650만 원. 이게 인제 계산이 된 건데, 8천만 원에 월 분배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116만 원. 요거는 이제 세전이에요. 그래도 뭐 8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면 꽤 괜찮은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렇게 한번 포트폴리오 짜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제가 뭐 여태까지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을 합쳐서 한 4억 정도만 이렇게 레버리지 ETF랑 커버드 콜 ETF를 섞은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5배니깐 한 550만 원 정도
큰일이 없으면 꾸준하게 매월마다 나올 거잖아요. 550 이면 그래도 괜찮죠. 세전 550 이면. 요 표는 좀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요거는 인제 각 ETF를 표시한 거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이렇게 입력을 해본 거고요. 평가 금액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제가 인제 매달 받은 분배금들을 세전 분배금과 세후 분배금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합계를 내 봤어요. 각 달마다 실제 투자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게끔 이렇게 엑셀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 봤고요. 이거라는 각 ETF가 어디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에버리지, 코스피, 나스닥, 비트코인 요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목표 비중은 제가 이 기준이죠. 제가 만약에 이 목표 비중을 초과를 한다 그러면은 초과 비중만큼 팔고 만약에 목표 비중만큼 실제 비중이 적다 그러면은 이제 목표 비중 넘어간 걸 팔아서 목표 비중보다 실제 비중이 적은 걸 더 사겠죠. 고런 식으로 제가 인제 거의 석 달이나 레버리지는 인제 QQQ나 인제 QLD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를 뜻하는 건데요. 목표 비중은 20% 인데 지금 실제 비중은 14.9%.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거든요. 요거는 인제 목표 비중은 30% 인데 실제 비중은 32% 정도.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목표 비중이 30% 근데 인제 실제 비중은 32%. 요 표를 인제 차트로 나타낸 게 요겁니다. 나스닥과 레버리지가 인제 나스닥 100 지수의 실제 비중을 합치면 87%, 목표 비중은 50% 인데 약간 좀 3% 정도 부족한 상태고요. 비트코인은 20%딱 맞습니다, 거의.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서 목표 비중보다 실제 비중이 약간 좀 오버한 상태예요. 큰 차이는 없어서 지금은 그냥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장 궁금하셨던 게 당신이 운영했던 포트폴리오가 계좌 잔고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배당금을 꾸준하게 주고 있었어?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문제가 제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비토라는 ETF가 배당률이 갑자기 급감을 해요. 저는 이게 한 달, 두 달 정도 급감하고 나서 인제 그만 멈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계속 급감을 하더라고요. 첫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세후 분배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일 평가금이 한 7,900 거의 8천만 원이 되는데 80만 원 정도 나왔다가 12월 그다음에 26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말일 평가금도 인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죠. '야 이거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배당금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계좌 잔고도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뚝뚝 떨어지면서 비토의 분배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ETF 체크라는 사이트 들어오면은 각각의 ETF를 상세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가도 지금 쭈루룩 쭈루룩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 선물 그러니까 상승한 가격을 이제 처분을 해 가지고 그걸 인제 배당 재원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거죠. 비토의 배당 내역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24 년도 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때는 이렇게 배당금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인제 급감을 한 상태죠. 배당률을 볼까요? 배당률 보시면은 인제 1% 미만입니다. 0.16, 0.13. 올해 2 월부터 배당률이 이렇게 급감을 했어요. 그전에는 5%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했을 때 5% 정도 줬으니까 연환산하면 6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점 하락을 하면서 지금 한 달, 두 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달째 지금 소수점에 불과한 분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세후 분배금이 120만 원, 100만 원 이상 딱 두 번 받아보고 지금 70만 원대로 급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게도 코스피 지수의 꾸준한 상승과 나스닥 지수의 꾸준한 상승 때문에 말일 평가 금액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준 상태였죠. 그러니까 5월 달까지 꾸준하게 상승해 준 상태였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빨간색이 말일 평가금이고요. 이 파란색은 세전 분배금, 이 주황색은 세후 분배금인데 중요한 건 이 빨간색과 주황색 차트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분배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인제 평가금도 늘어나니까 '어 이거 웬일이야.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맞는데?' 하면서 좋아하고 있다가 이제 비토의 분배율 급감으로 인해서 '어 이거 뭐지?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이거 믿고 명예퇴직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8천만 원으로 월 70만 원의 분배 금액을 세후로 받게 되니까 그래도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토라는 ETF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8천만 원으로 얼마예요? 월 70만 원, 80만 원에 가까운 분배금을 받으니까 어디 한번 계산해 볼까요? 77만 원. 아니 그냥 70만 원으로 하죠. 한 70만 원에 12달 분배금을 받고 내가 투자원금을 그냥 넉넉하게 8천만 원이라고 하죠. 곱하기 100 하면은 이율이 10.5% 짜리 정기예금을 든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괜찮지 않나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가 10.5% 10% 정도의 분배금을 받으면서 말일 평가 금액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인제 여기서 인제 6월 달부터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8,40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좀 하락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 5월 달 정도에 여기 계좌에서 800만 원 정도를 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야 이걸로 바이크 사는데 쪼끔 보태야 되겠는데.' 하면서 인제 800만 원 인출을 했었죠. 여기에 인제 800만 원을 더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한 400만 원 정도만 감안을 해도 지금 평가금액 8,800만 원 정도, 투자액의 한 10% 정도 잔고 성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매월마다 연환산이율 10%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었다. 생각을 해 보면 오랜 기간 가지고 갈 거라면 생각보다 이 포트폴리오는 괜찮았다. 하지만 이토라는 복병, 분배율이 이렇게 급변하는 ETF가 있다고 하면 '내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좀 치명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또 꾸준하게 분배금을 주는 ETF로 약간 교체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인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날짜의 제 이 레버리지와 커버드 콜 계좌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잔고를 보시면 한 8,5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TQQQ,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뭐 요런 ETF들 보이시죠? 모바일과 연동하다 보니까 화면이 좀 깨지는데 이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좀 치명적인 게 이 비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40 지금 마이너스 냅뒀으면 마이너스 6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목표 비중보다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일부 처분해서 목표 비중보다 실제 비중이 훨씬 적은 것들 사 줬거든요. 그중에 제일 많이 사준 게 비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30%가 좀 안 되게 이렇게 평균 단가가 맞춰진 건데 그냥 뒀다면 마이너스 60%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60%의 배당률도 가감이 됐다고 하면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견디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토를 좀 대체할 수 있는 ETF를 좀 찾아보려고 ETF 체크 사이트에 다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인기 키워드에 커버드 콜로 아무래도 커버드 콜 ETF가 분배율이 10% 이상인 것들을 좀 찾아야 내 노후 생활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기 때문에 지수도 꾸준히 우상향을 따라가면서 분배금도 많이 주는 그런 커버드 콜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기준으로 분배율보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자금 유입 쪽으로 한번 눌러 볼게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온 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거겠죠. 1 년으로 하셔도 되고 YTD로 하셔도 됩니다. YTD는 전년 동기라는 뜻이고요. 1 년으로 해 볼게요. 가장 많이 찾는 게 인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고요. 두 번째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요거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가 아니거든요. 배당을 한번 볼까요? 연배당률은 14.98, 최근 1년 중에 10.98 이었고 연배당률을 10%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배당을 얼마나 꾸준하게 줬는지 이 118 원이 기준선인데 여기를 꾸준하게 이상 배당률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죠. 저는 이런 ETF를 찾는 거예요. 매달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ETF. 성장일은 2024년 6월 25. 오래되진 않았지만 나스닥 지수를 그래도 잘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텍스 미국 배당 커브드 코렉티브. 요거 예전에 한번 제가 투자를 해 봤던 ETF인데 이건 배당률이 좀 높았던 기억이 나는데 보게 되시면 요것도 인제 배당금이 그래도 꾸준하게 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률이 제가 목표로 했던 10% 이상보다는 쪼끔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요거는 제가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해볼 만한 커버드 콜 ETF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하나하나씩 눌러 보시면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들이 사람들이 '요거 괜찮은 ETF다.' 세금적으로도 약간 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하는 ETF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 순위로 해 가지고 ETF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요거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이런 것들은 지금 배당을 보게 되면 21% 정도 되고 가장 중요한 배당금이 추이가 거의 균일하죠. 그다음에 금융 고배당 탑 10 커버드 콜 또 배당률을 보게 되면 15% 해당 내역을 볼까요? 요것도 거의 꾸준하게 나갑니다. 전 이런 커버드 콜 ETF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트코인은 제가 추석 이후로 시세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금액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조금씩 처분을 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윗 데일리 커버드 콜을 매입을 해서 세금을 좀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 월 분배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요걸로 인제 한번 다시 계산을 해서 한번 따져 봐야 되겠죠. 어차피 100만 원 이상 110만 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짰는데 실제적으로는 70만 원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 투자하려는 커버드 콜 ETF를 투입을 시키면 큰 이변이 없는 한에서 100만 원 실수령 금액을 거의 100만 원 선에서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돈을 만드는 투자는 제가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씨앗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목돈은 레버리지 ETF 현금으로 비율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돈을 인출을 해서 제 생활에 좀 넉넉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와 커버드 콜을 활용해서 명태계좌, 포트폴리오 요거에 대한 이름은 제가 아직 쓰지를 못했습니다만 요거 한번 계속 꾸준하게 ETF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께 요런 면이 좋았습니다. 이 ETF가 좋겠습니다라고 설명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많이들 이렇게 어려움을 성토하고 계신데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가고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금이 투자의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럴 수 있겠지만 남들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까지 갈 때까지 버티시면 나도 모르게 투자 근육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상향을 하거나 우상향을 하면서 출렁출렁 거릴 때 팔지 않고 꾸준하게 목돈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기회를 잡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기회로 나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크게 배워보자, 잘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